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그 법률 해석을 해야 될 만한 그 상황. 아니, 법률 관계마다. 해석은 문자 그대로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그냥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면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법률 해석은 네. 일반 국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할 때는 물론 검사가 하는 것이고 재판을 할 자, 때는 그러면 판사가 하겠죠. 예.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은 이제 안 통합니다. 이 말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답하기 어려우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상하게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멀쩡한 국민들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우리 선거 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냐 안 하는 거 판단한 거예요.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본인은 죄를 짓고도 국민의 뜻을 반한다,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지금 법원을 공격하는 이 모습, 이거 굉장히 국민들한테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이재명 대표가 금과 억지처럼 주옥처럼 했던 얘기들입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예, 과거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2020년 6월 18일 날 전현합의체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7월 16일 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됐어요. 예.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 기록은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기록도 또 수만 페이지 안 되겠어요? 수만 페이지 이런 기록들이 적지 않다. 이 이런 기록 말씀. 대법관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하고 연구관들이 검토도 안 해서 안 하고 이렇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5년 전의 대법관과 지금의 대법관은 뭐 달라졌습니까? 그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판결 그리고 판결을 했던 법관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똑같이 드릴 수 예. 있습니다. 지난번 30일 현안질에 나오셔가지고 3월 27일 상고장이 제출되었고 그 직후 관리재판부가 배정돼서 선고일까지 한 달 넘게 상당 기간 심리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전원 합의에 회부된 지 9일간의 심리라는 게 결코 졸속 심리, 대선 개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 한 달 넘게 관련 기록 관리재판부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했던 얘기죠. 이제 이번 다수 의견 보충 의견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서 또 각 재판을 담당하시던 대법관들에게 전부 다 공유가 됐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실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과 그럼 5년 전에 이재명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재판의 그 진행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대법원에서 판결은 기본적으로 다 존중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존중이 돼야 되고 또한 그 대법관들에게 적어도 그와 같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겁니다. 뭐 끊임없이 지금 이재명 재판을만 왜 이렇게 신속 재판을 하냐고 하는데 우리 공소법 사건을 보면은 공소 제기된 게 2022년 9월 8일입니다. 상고심 접수가 2025년 3월 28일이에요. 2년 6개월간 1심, 2심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례 없이 길게 진행된 재판이고 이 재판 지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연된 재판이라고 말씀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와 같은 신속 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질타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보면 공선법에 법원 송달만 미수령이 7차례, 재판 불출석이 6차례, 기일 변경 신청이 5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2차례나 있습니다. 재판 지연의 모든 꼼수는 다 쓴 겁니다. 이렇게 지연된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신속한 재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재판 지연이라고 한다면 1심부터 3심까지를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심, 2심 재판 지연된 것은 싹둑 잘라놓고 대법원에서 기관만 논한다는 거,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습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됐고 사실과 관련된 심리 미지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판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1심에서 본 법리적 판단, 그 2심에서 본 법리적 판단이 어느 것이 제대로 판단한 것인가를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 재판이 오래 갈 사안이 아니죠. 사실 심리 미진이 돼서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좀 많은 논의가 필요했겠지만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는 내용에 많은 대법관들이 2번의 충실한 사실은 심리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처장께서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다수 의견의 논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 논거가 바로 신속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대법관들의 모습을 완전 일방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지나서 법원을 겁박하는 이런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간사님 질의하세요.